네, 안녕하세요. 양경훈TV 양정현 회사입니다. 네, 권선환 대표입니다. 네, 김기현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일명 에루샤, 에르메스, 근데 처음 루이비통, 들어보는데. 샤넬. 시간된 거 아니야? 아니야. 기사에 처음 나와. 들어봤는데. 그래? 혹시 뭐 사본 거 있어요? 여기서? 되게 3대 명품이잖아요. 이게 생각해봤는데 단 한 개도 없더라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젊은 친구들이 그 에르메스 슬리퍼 되게 많이 사요. 뭐 30만 원인가 뭐. 아니야, 100만 원, 100만 원. 아, 슬리퍼가? 슬리퍼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뭐 살만 하잖아. 어. 그래서 저도 한번 사겠습니다. 나는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 산 적 없어, 나는. 와이프 사준 것도 없어? 아, 와이프는 사준 적 있는데. 어. 내가 산 적은 없어. 아, 그치. 명품 브랜드들의 2020년 실적이 공개됐어요. 세계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매출이? 루이비통? 루이비통? 네, 제일 많이 살 것 같아요. 비싼 건 에르메스로 알고 있는데 어. 조금 더 대중적인 건 대중적인 건 루이비통. 루이비통. 세계사의 이제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액을 이제 간단히 볼 건데 네네.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죠. 맞아요. 매출액은 말 그대로 얼마를 팔았냐, 가방 팔아서 얼마 벌었냐인 거고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대응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샤넬 백이 뭐 800만 원이야. 800만 원 하나가 팔리면 매출이 800만 원인데 이 샤넬 백을 국내에서 매입해 오는데 한 300만 원이 들었다 하나에. 그러면 그 300만 원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거예요. 샤넬백 한 개를 내가 300만 원 사와서 800에 팔면은 500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그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부터 보면 두 분 이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에르메스가 제일 작아요. 에르메스가 4천억, 루이비통이 1조, 샤넬이 9천억. 그래서 세 개 회사가 합쳐서 한 2조 3천억 정도 매출입니다. 파다네, 진짜. 네. 다이소 매출이 얼마죠? 2020년 얼마 전에 공시에서 찾아봤습니다. 매출. 네. 세개 합쳐서 얼마라고? 2조 3천억. 다이소가 2020년에 2조 4천억이야. 1,000원대기 한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이번에 이거 숫자를 더해보고 대박이다. 숫자가 낯이 익은 거야. 2조? 보니까 다이소더라고. 다이소 2020년에 2조 4천억 팔았어요. 이게 더 대단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계 회사의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얼마나 남겼냐. 에르메스가 4천억 팔아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2천억. 루이비통이 매출 1조에 매출 총이익이 한 3천억. 그리고 샤넬이 9천억 매출에 매출 총이익이 한 4,500억 정도. 이익률로만 보면은 에르메스랑 샤넬이 50%, 루이비통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테일가의 50%가 이제 원가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판매 관리비를 살펴볼 텐데요. 판관비라고 부르는데 에르메스 백을 뭐 사와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직원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치. 판매하는 매장, 뭐 매장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럼 광고 선전도 해야 되고 뭐 백화점한테는 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판매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판매 관리비라고 부릅니다. 그 세 개 회사 모두 판관비 중에서는 이제 지급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이제 비중이 높았어요. 맞아요. 에르메스가 보면은 지급 수수료가 한 470억이에요. 전체 판관비가 한 950억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제 지급 수수료 나간 거고 매출액 기준으로 한 11% 정도가 지급 수수료가 11% 나왔어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루이비통이랑 샤넬도 비슷해요. 판관비 절반 정도를 지급 수수료로 쓰고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한 10% 정도 쓰고 있고. 근데 루이비통 주석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화점 내 임대 매장 사용으로 인해서 850억 정도를 우리가 수수료로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루이비통 매출이 1조니까 백화점한테 판매 수수료로 850억 정도 줬으면은 이 수수료 매장의 수수료율이 한 8.5%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백화점 임대 수수료율이 양희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5%인데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정도니까 사실 이 정도 나오는 거야. 명품들이 보통 이제 한 10%, 15% 정도. 오히려 백화점이 얘네들 와야 되니까. 와야 되니까 유치하려고 수수료 유치해야지. 낮은 거야. 그 일반 의류 브랜드는 30-40%야. 백화점은 그 정도 하는데요.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홈쇼핑 수수료가 얼마 정도 돼요? 여기도 거의 40%, 50%? 거의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이 수수료가 진짜 낮은 수수료라는 거지. 그러니까 10%면 되게 낮네.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무신사 아시죠? 알지? 무신사에서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PB 브랜드. 나도 거기 빤상에 샀어. 아 그래? 그래.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1호 매장을 내려고 하나 봐, 백화점에. 그럼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니야, 백화점이랑. 근데 무신사에서 수수료를 샤넬급으로 해달라 그랬대. 10%로 맞춰달라. 샤넬이 아니야. 편하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어, 기사에서. 그래서 백화점에서 난색을 표한다. 내가 알기로 스타벅스도 건물주한테 주는 돈이 매출의 10몇 프로 정도 돼. 10, 11, 12 이 정도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수료의 제일 낮은 무신사 뭐 좋은 기업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알아서 하시겠죠. 다음은 광고 선전비. 네. 여기 사실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얘네 알류샵? 사실 뭐 광고를 할 게 있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광고 아니야? 기사 보면 그런 게 또 있어. 샤넬런.
샤넬런 몰라? 이렇게 있다가 열리면 막 뛰어가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채 열리기도 전에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거 포복하는 것처럼 넣어가지고. 방법이 뭐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매출의 1, 2%밖에 안 된다고. 사실 거의 안 쓰는 거지. 근데 특이한 게 이건 샤넬에만 보이는 건데 판촉비가 있어. 판매 촉진비. 그건 뭐예요? 이게 보면 샤넬이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광고 선전비 150억, 판매 촉진비가 490억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근데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는 판매 촉진비는 없어. 뭐지 이게? 근데 나는 사실 샤넬이 판매 촉진비를 쓸 게 뭐가 있나 난 궁금하더라고. 490억이나? 판촉비까지 감안한 광고 선전비는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매출 총이익에서 이 판관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게 영업이익이 나온 거지. 영업이익이 나온 거고 사실 영업이익이라는 게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냐 안 버냐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지표죠. 중요한 기본적인 지표죠. 영업이익은 세 개 회사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에르메스가 1,300억, 루이비통, 샤넬이 1,500억. 앞에서 매출은 에르메스가 샤넬이나 루이비통보다 절반 정도 적다 했는데 영업이익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셋 중에서 에르메스가 제일 잘해. 매출이 제일 적어. 매출 4천억이잖아. 근데 루이비통 샤넬이 9천억 1조란 말이야. 그럼 매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매출 총 이익률이랑 영업이익률은 제일 높아. 매출 총 이익률이 에르메스가 55%야. 근데 루이비통이 32%고 영업이익률은 또 대박이야.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영업이익률인데 에르메스가 32%인데 루이비통 샤넬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2배인 거지. 이게 그냥 결국은 브랜드죠. 그래서 이제 매출은 루이비통보다 6천억이 건데 이제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해요. 200억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에르메스가 물건을 싸게 사 이건 아니지. 비싸게 사와서 엄청 비싸게 파는 거지. 그치,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네. 비싸게 사와서 훨씬 비싸게 파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와중에서도 비용은 아꼈어. 그러니까 매출이 6천억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00억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명품 중에 명품. 그래서 명품 중에 명품. 그 명품 회사들이니까 당연히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겠어요? 그 회사의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이지, 재고 자산이지. 자기들 물건이 가장 중요할 텐데 세 개 회사 모두 재고 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해요. 저가법이라는 말이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저가법은 저가를 고르는 게 저가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재고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서 이 재고 자산이 지금 대충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거보다 저가인 걸로 재고 자산을 기록하겠다라는 게 저가법. 그렇지. 저가로 하기는가 저가법. 좋은데 설명? 명쾌하네. 그러니까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나왔잖아요. 취득원가는 이제 너무 명쾌하지. 샤넬 코리아가 본사에 샤넬 빼고 300만 원에 사왔어. 그럼 취득원가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아까 이거 300만 원에 사왔잖아요. 근데 이거 팔기 위해서 100만 원이 더 들어. 근데 이거를 800만 원에 팔 것 같아. 그럼 800만 원에서 아까 300만 원 빼고 또 100만 원 빼면은 400만 원. 400.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는 400만 원. 400만 원 되네. 한 개 팔아 400만 원 남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저가. 400만 원 남을 것 같고 이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한다는 거지. 그치. 아, 어렵다. 네. 여기서 보고 놀랐던 거는 이 세 개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 재고자산이 조금 가치가 떨어지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잡아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보충 설명하면 내가 300만 원에 사왔어. 본사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 내가 이거 지금 팔면 얼마 남지?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나온 거야. 그러면은 내가 사온 가격보다 더 떨어진 거잖아. 그럼 요 차익만큼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회계의 원리인데 에르메스가 재고자산이 8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240억이나 돼요. 이게 재고자산 전체의 30%나 되는 거고요. 이 비율이 샤넬이 제일 크거든요. 샤넬이 재고자산이 2,200억인데 평가 충당금으로 있는 게 1,100억이거든요. 50%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잡혀 있는데 이건 진짜 놀랐어. 난 처음 보네 이렇게 많은 거는. 재고자산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 나도 처음 봤어. 기준이 있어. 회계 기준에서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너네가 잡아라. 크게 상황이 4가지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이해돼. 첫 번째 손상을 입거나, 두 번째 1년 이내 판매가 어렵거나, 세 번째 진부화되거나, 네 번째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거나.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대표적인데 내가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손상부터 보면 샤넬백이나 벌킨백이 손상을 입는다? 이건 난 좀 이상한 것 같아. 스크래치 난다. 거기 사람들 다 막 흰색 장갑 끼고 만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손상은 난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두 번째 1년 이내 판매가 어렵다? 지금 샤넬런을 하고 있어. 근데 1년 이내 판매가 어렵다? 이것도 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세 번째 진부화. 오래됐다? 없어서 못 팔지 않나? 오래된 게 있을 수 있나? 제 생각에는 1, 2년 동안 쌓인 게 아니고 엄청 수십 년 동안 쌓인 누적으로? 근데 옛날 재고나 짱 박힌 재고도 있을 것 같아. 궁금한 게 실사할 거 아니야? 어떻게? 실사하지. 회사들이 기말 실사할 거 아니야? 기말 실사하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회계사들이 가서 창고에서 이거 옛날 백이다 평가 충당금 잡겠다 이랬을 것 같아. 충당금 잡을 거 나 주라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고자산 실사를 거의 짜 만드는 이제 스태프들이 많이 가요. 그렇지, 그렇지. 있는 차. 근데 여기는 조금 짬 되는 애들 갔을 것 같아. 내가 간다. 내가 가서 한번 보겠다.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판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는 경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옛날 것 같아. 옛날 거?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겠네. 뭐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또 중요한 게 그 매장이죠. 그치. 매장엔 그 인테리어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잖아요. 어. 매장에 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회계상으로는 임차 시설물이라는 걸로 기록을 하거든요. 에르메스가 임차 시설물로 330억, 루이비통 520, 샤넬 580억.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 비용 그냥 자산에 잡아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보면 샤넬이 20년도에 임차 시설물이 늘었어. 네. 한 35억 늘었는데 그래서 샤넬 매장이 새로 생겼나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구 신세계백화점 알죠? 예. 거기에 샤넬 매장이 새로 생겼더라고. 2021년 3월에. 이거는 20년에 는 거니까 뭐 인테리어 공사 20년부터 뭐 시작한 거겠죠. 35억이나 들어 근데? 아니 뭐 하나는 아닐 거고 이제 전국 지점에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이런 거 사실 있겠지.